애니가 시작되면서 주인공 반이 악몽을 꿔. 그 꿈엔 그의 스피릿 비스트인 거대한 물고기가 미쳐 날뛰어서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야. 그 다음으로 반의 조상 전당으로 넘어가서 그의 아빠 비오가 영적 힘 시험 가기 전에 작별 인사해. 시험에 성공하면 A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 다음 비오의 제자들이 도착해서 시험에 같이 가자며 반을 응원해. 반이 제자들 앞으로 나가자 제자들이 절로 인사하고 거대한 새들이 위로 날아다녀. 한 마리 새가 반 앞으로 내려와 절하고 반이 타서 하늘로 날아오르며 제자들 무리와 함께. 다음으로 시험이 열리는 도시로 넘어가서 축제가 한창이고 시험 주최하는 바전기지로 도착해. 사람들 군중이 모여있고 심사위원 3명의 반이 A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논의해. B씨가 말하길 반은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불행히도 가족들은 시험에서 떨어졌고 그는 혼자도 노력해서 B급까지 올라갔어. 가족 얘기는 안 나와. 게다가 스피릿 비스트 다루는데도 엄청 잘해. 나중에 반이 제자들 모아서 드완에게 물어. 둘이 함께 있을 때 했던 말 기억나냐고. 드완이 답해 세상에서 제일 강해질 거라고. 반이 경기장으로 나가서 영적 힘 소환해. 엄청난 고래를 불러내서 모두가 깜짝 놀라. 하지만 반의 상대가 포기 안 하고 그도 영적 힘 소환해서 거대한 거인을 불러내. 스피릿 비스트들이 충돌해서 고래가 거인을 입으로 물어. 근데 거인이 방역해서 강한 일격으로 고래를 날려버려. 그 다음 고래가 입에서 전기 공격 쏘는데 거인이 다 막아내버려. 거인이 고래를 잡아서 위로 던지려 하니 관중들한테 거의 부딪힐 뻔해. 하지만 반이 고래의 궤도를 바꿔서 구해. 관중들이 깜짝 놀라. 그 다음 거인이 불타는 거인으로 변해서 고래를 공격해. 하지만 반이 그 고래를 불멸의 검은 고래라고 불러. 둘이 소환된 후에 맹렬하게 대치해서 주먹질 주고받다. 불멸의 고래가 이겨서 거인을 쓰러뜨려. 다들 기뻐 미칠 지경.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 안 가서 불멸의 고래가 다쳐서 썩은 고래 시체로 변해서 관중들 공격해 다치게 해. 반이 소환을 취소하려 하지만 안 돼. 고래가 반을 공격해서 삼켜버려. 그 다음 반의 인생 전체가 스치듯 지나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랑 엄마와의 시간, 어린 시절 추억, 가족 비밀 발견, 지니온 소환 마스터하고 통제하는 거. 이게 그가 처음 가진 스피릿 비스트고 드완이랑 다른 제자들 만나는 거. 이 모든 게 환생 두루마리에 모여있고 그걸 방해하면 다른 괜찮은 젊은 몸을 가질 기회가 생겨. 형의 삶을 얻으면 간접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너라면 성공할 거야. 그 다음 반이 새롭게 생긴 모습과 옷으로 깨서 지니온 그의 고래를 소환하려 하지만 사라졌어. 강으로 가서 물에 비친 자신을 보니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걱정과 충격받아. 그 다음 경비병들이 와서 때려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둬. 감옥으로 넘어가서 그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피릿 고래가 일으킨 일 생각해. 자기한테 누가 이 모든 걸 계획했는지, 누가 이 몸에 넣었는지 물어. 영적 힘 쓰려 하니 약한 스피릿 비스트들이 나타나서 당황해서 이 이상한 생물들은 뭐야? 그들에게 능력 뭐냐고 묻자 인형개가 오줌을 싸고 식물 악마가 긴 덩굴로 개를 묶어서 반이 역겨워해. 경비가 다가오자 그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해. 경비가 들어오자 개의 오줌 냄새 맡고 역겨워하며 반을 공주님 바위에게 데려가 가는 길에 공주님이 뭐 원하는지 물어보려 하지만 경비들이 관심 없어. 도착하자 반이 사슬을 풀어버리지만 경비가 볼세라 손을 숨겨. 경비가 나가자 반이 바위에게 다가가서 공주님 바위 여자가 그의 새 이름 러라고 부르며 새 삶에 환영해. 그녀가 뭐 원하냐고 물어. 바위가 러에게 왜 목숨을 살려줬는지 아냐고 물어. 그가 답해. 그녀가 착해서 실수 고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바위가 그 무모한 짓을 꾸짖어 그녀의 음료에 약을 타서 부패한 계획 실행하려 했어. 그녀가 말하길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욕당한 적 없고 그에게 다가가서 죽이는 건 만족 안 된다고. 평생 그녀의 하인으로 가둬서 원할 때마다 고문할 거라고. 너가 그녀에게서 물러나며 불가능하다고. 자신이 버릇없는 애라서 누구 섬길 수 없다고. 그가 문 쪽으로 후퇴하며 다른 사람 구해서 섬기라고 하고 자신은 떠날 거라고. 바위가 안 된다고. 그를 가게 안 할 거라며 영적 힘으로 공격해. 그가 죽은 줄 알고 다가가지만 러가 자신의 영적 힘 드러내서 바위 여자가 웃으면서 비웃어 이 스피릿 비스트로 감히 맞짱 뜨냐고.
그녀가 뱀 스피릿으로 공격하니 걔도 공격해서 뱀의 일격 피하고 러에게 피하라고 해. 식물 악마가 공격 준비해서 러가 허락할 때만 치지만 바위 여자가 뱀에게 공격 명령해서 식물 악마를 날려 뱀이 식물 악마를 삼키지만 식물 악마가 뱀을 덩굴로 묶고 걔가 치명타 날려서 바위 여자가 화나서 뱀의 힘을 강화해 불타는 뱀으로 만들어 식물 악마와 털개를 공격해. 러가 재빨리 그들을 되살리고 바위 여자가 걱정스럽게 말하며 러를 공격해서 물에 빠져. 러가 다시 죽을 줄 알았는데 물에서 좋아하는 물고기 지니안을 만나. 바위 여자가 신발 닦는 동안 러가 물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바위 여자를 놀라게 해. 그녀가 강하다고 하면서 옆에 맥이 보고 이게 그의 스피릿 비스트가 됐다고 말해. 그녀가 이 물고기 고르다니 바보 같다고. 과거에 큰 고래로 변했지만 작년 챔피언십에서 통제 잃고 주인을 삼켜서 악명이 높아졌어. 러가 그건 사고였다고 주장해. 바이가 너 뭐라고 알겠냐고 받아쳐. 그녀가 단체에서 맥이 다 죽이라는 명령 내렸고 이 물고기는 그녀 오빠한테 특별해서 이 마을에서 유일하다고 반만이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쓸모없다고. 러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단호히 하자. 바위 여자가 화나서 뱀 스피릿으로 치려고 하지만 러가 뱀을 잡고 지니안에게 삼키라고 해. 지니안이 힘을 써서 성공시켜 바위 여자가 극도로 놀라 러가 물에서 튀어나와서 재빨리 도망치지만 늑대와 병사들이 쫓아. 러가 계속 달려가서 갈림길에 도착해서 뛰어넘고 식물 악마로 방향 바꿔. 그 다음 바위 여자의 경비들이 다가가서 러 못 잡았다고 사과하니 바위 여자가 크게 화나. 그녀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데려오라고. 이런 모욕당한 적 없다고. 곧 바위 여자의 오빠가 와서 누구 죽이고 싶었냐고 물어. 다음으로 러로 넘어가서 그가 깨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져 바위 여자의 집으로 넘어가서 그녀가 오빠한테 모욕당했다고. 러가 매기를 훔쳐갔으니 복수해달라고 불평해. 이게 오빠를 화나게 해. 러가 매기를 훔쳤으니까 그녀가 오빠한테 그게 네가 신경 쓰는 거야. 그녀가 물어 매기가 강하다면 왜 나한테 안 줬어? 오빠가 말해 매기는 강하지 않고 네 뱀으로 이길 수 있어. 만약 집중하면 그 기술은 본능일 뿐일 거라며 떠나면서 네가 충분히 강해지면 마스터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반은 예외라면서 그가 유일하게 이 물고기의 진짜 힘과 교활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반은 죽었으니 아무도 이 물고기의 비밀을 모를 테고. 러는 그들에게 부담일 뿐 언젠가 처리할 거라고 마무지. 러로 돌아가서 진얀을 소환해 다들 이 녀석 쓸모없다고 해서 죽였단 말이야. 그는 유일하게 이 녀석의 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 녀석이 강해지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니안에게 현실 인정하지 말고 힘 증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해. 이전 생에서 실패했으니 이번 생에서 모든 결과를 삼키고 잃어버린 걸 되찾자고 약속해. 그들은 링카우 윙으로 가서 호텔에 머무르며 호텔 직원한테 동물 좀 빌려 도시로 데려다 달라고 해. 그 다음 러가 와서 직원한테 똑같이 요청하니 그가 링카우 종파 소속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의를 끌어. 하지만 직원이 신분증명 달라고 하니 러한테는 그런 거 없어. 그가 이상한 제스처 하니 직원이 사전에 찾아보지만 모르거나 기억 안 나. 직원이 다시 제스처 하라고 하니 러가 단호히 거부해. 직원이 그가 진짜 종파 소속이라고 확신하니 러가 비행배나 빠른 치타 빌려 달라고 하다. 종파가 목록에서 제거됐단 소식에 충격받아. 결국 조종하기 힘든 무거운 돼지를 타야 했어. 이동하며 종파가 B급에서 D급으로 떨어진 이유. 마스터가 죽어서 조직 목록에서 제거됐단 얘기 떠올려. 다음으로 링카우 윙으로 가서 요리사가 잔뜩 음식을 준비해. 드완이 음식량에 놀라서 상황이 어려운데 낭비하지 말자고 해. 그 다음 러가 링카우 윙에 스피릿 비스트 치유센터로 가서 직원한테 스피릿 비스트 치유해달라고 해서 넘겨. 다른 직원한테 방어버블 스킬책 달라고 해. 직원이 가져오니 이게 마지막 하나라고 해. 책 가지려고 할 때 뒤에서 파이터가 와서 3배 가격 주겠다고 주장해. 직원이 이 책은 이 신사분 거라고 해. 러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고 하니 파이터가 압박해서 직원한테 어떻게 거절하냐고. 이게 파이터를 화나게 해서 자신을 슈이라고 소개하며 원하는 건 다 가져간다고. 그가 스피릿 비스트 보여주려 하니 러가 그만하라고 해서 슈이가 러를 아는 것 같아 식당에서 음식 대접하겠다고. 러가 빠르게 먹으니
슈이가 놀라서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물어. 러가 개 키우고 꼭 가꾸고 있었다고 답해. 그 다음 러가 슈이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해. 하지만 슈이가 러가 이상하다고 술 마시지 않았으니까 슈이가 술 대접하고, 러가 마시고 싶지 않지만 도전받아서 마셔. 이기면 부탁 들어준다고. 러가 팀과 처음 술 마셨을 때 한 잔으로 통제 잃었지만 이제 많이 변해서 술 많이 마셔도 안 취해. 슈이도 통제 잃어서 러가 그만큼 마시는데 안 취하는 게 놀라워. 그가 법을 꺼내서 갇혀있던 소녀를 풀어주고 나가서 소녀 신ян이 법을 만드는 법 배워서 기뻐해. 그도 기뻐하고 옛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갇혀있던 소녀가 그를 지켜봐. 다음으로 링카우 윙으로 가서 도둑들이 들어와서 장악하려 해. 그들이 링카우의 파이터 하나를 다치게 해. 드완이 일어난 일 듣고 바로 도와주러 가. 도둑들에게 떠나라고 하니 그들이 거부하고 스피릿 비스트 보여줘. 드완이 자신의 스피릿 비스트 자임해. 검은 고양이 소환해서 상대 비스트 공격해 엄청난 속도로 강력한 일격 날려. 하지만 도둑 중 하나가 속여서 러를 공격하려 하지 하니 자이메가 구해줬지만 상대 비스트에게 죽어서 드완이 충격받아. 그 다음 러가 링카우 윙에 도착해서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쇠퇴한 걸 보고 놀라. 들어가서 도둑들이 있는 걸 보고 자이메가 상대의 이빨에 끼워져서 던져지자 드완이 슬프게 구해. 자이메가 드완의 손에서 죽고 드완이 많이 울어. 도둑들이 집 장악하러 가서 안 가면 소녀도 훔치겠다고 위협해. 하지만 러에게가 바로 개입해서 도둑들과 용에게 영역 표시해. 러가 내 제자들 건들다니 감히. 링카우 윙에 도전하는 자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도둑 중 하나가 용에게 개 상대하라고 하니 개가 용을 치고 쓰러뜨려. 다들 약한 개가 거대한 용을 이기는 게 놀라워. 왜냐면 먼저 영역 표시했으니까. 그 다음 모든 도둑들이 스피릿 비스트 불러서 러와 그의 비스트 공격해. 하지만 러가 도망쳐. 사실은 진ян이 싸울 수 있게 밖으로 유인해. 밖으로 나가니 그들의 스피릿 비스트가 안 보여. 러가 진ян이 다 삼켰다고 하니 도둑들이 겁먹어. 그들이 작년 일 때문에 진ян이 금지됐다고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하지만 러도도 너희들도 삼킬 수 있다고 위협해서 도둑들이 도망가. 그 다음 조가 러한테 나와서 그를 못 알아봐. 러가 조를 안아주다 거의 본인을 밝힐 뻔했지만 함정을 판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서 아직 안 해? 그녀와 닮아서 안아줬고 자신을 러라고 소개해. 조가 도와줘서 고마워. 그 다음 러가 옛 팀원들 확인하러 가는 동안 조가 러를 반으로 상상하지만 확신 안 해. 조가 러를 다른 멤버들에게 소개하고 러가 그들을 환영하지만 그들은 조금 전의 일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 조가 드완한테 확인하러 가고 다들 자임의 죽음으로 슬퍼. 러가 자임에 처음 만났을 때 떠올려. 반이 러한테 자이메를 맡기라고 했어. 현재로 돌아와서 드완이 종파 떠날 거라고. 스피릿 비스트가 죽었고 링카우 윙에 의미 없다고. 러가 드완 처음 만났을 때 떠올려. 그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쫓아가서 머물라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드완이 크게 웃어. 드완이 러한테 소리쳐. 링카우 윙에 너 같은 놈 필요 없고 자신이 더 강하다고. 러처럼 낯선 놈이 합류하지 말라고 하면서 떠나. 조가 그를 막으려 하니 거부하면서 이 종파 지킨 분이 반 마스터인데 그가 죽었으니 다 끝났다고. 종파 떠나라고. 다들 떠나기 시작해. 조가 머물라고 하니 동의 안 하고 나가. 러가 머물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들이 떠난 후 비가 내리면서 러한테 추억 떠올려. 러가 안으로 가는 동안 그들은 밖에서 울면서 윙에 작별해. 특히 조가 많이 울어. 러가 자신한테 잠시 참고 모든 문제 해결해서 종파를 원래 힘으로 되돌릴 거라고. 그가 깊은 슬픔 느껴. 링샤오왈라 관에 제자들 없고 드완이 반 마스터 다음으로 선생이었어. 왜냐면 반의 첫 제자라서. 하지만 그들은 주를 선생으로 택했어. 왜냐면 그녀가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나이 많은 제자라서. 그녀가 선생이 되고 나서 그들이 뭐 먼저 할지 물었어. 류와 주가 동시에 스피릿 비스트 사냥해서 미래 시험 준비하자고 해. 이게 주를 리우가 반이라고 생각하게 해. 그 다음 주가 지도를 꺼내서 봤지만 좋은 곳이 많지 않아. 하지만 리우가 좋은 곳 안다고 해.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만 다른 전사들이 스피릿 비스트 찾으러 와서 많아. 리우가 더 빈 곳으로 데려가서 아무도 안 따라오는지 확인해. 그 다음 산 정상에서 뛰어내리니
다들 놀라? 하지만 그 다음 식물 스프라이트로 하나씩 내려 계속 걸어가니 여러 등급의 동물들, 군화랑 원숭이 같은 거 마주쳐 리우가 가장 중요한 스피릿 비스트는 1급 고양이부터 4급 용까지 4등급이라고 해. 그 다음 불여우 마주치는데 이게 아주 사나워. 하지만 리우가 이게 다른 사람 거라고 알아. 그 다음 불여우 주인이 리우를 공격하지만 리우가 피해 주인이 이 장소가 자기 거라며 떠나라고 해. 하지만 리우와 다른 사람들이 스피릿 비스트 있다고 속여. 실제로 보여주진 않고 없는 척 속이려 하니 불여우 주인이 걱정돼. 불여우 주인이 겁먹고 불여우 데리고 떠나. 그 다음 무서운 소리 들려. 고급 스피릿 비스트 소리야? 다들 소리 쪽으로 달려가서 발견해. 판다 유니콘이었고 다들 갖고 싶어 해? 불여우 주인이 먼저 불여우로 판다 공격해. 하지만 판다가 불여우의 색을 흡수해서 공격 실패해. 그 다음 판다가 불여우 주인을 치니 그의 색도 사라져. 그 다음 판다가 리우를 치려고 하니 리우가 피해 색 흡수 안 당해? 그가 다른 팀원들한테 숨으라고 해. 리우 몸의 색도 변하기 시작해. 그가 개 소환해서 자신한테 오줌 싸서 색 흡수 효과 망가게 하라고 해. 개가 오줌 싸도 효과지 없어서 리우가 화나. 그 다음 판다가 불여우 치니 다치게 해. 불여우 주인이 불여우 확인하니 다친 건 환상이었어. 판다가 만든 거. 이걸 알아낸 후 판다가 불여우 주인을 공격해. 하지만 불여우 주인이 피해 리우한테 가까워져. 판다가 유일한 힘은 색 흡수라서 불여우 다시 공격해 여러 번 시도하지만 실패해. 불여우가 판다 공격하니 판다가 지팡이로 치니 불여우 공격 망가져. 이게 불여우 주인을 걱정하게 해. 그 다음 리우가 스피릿 비스트 보여주고 판다 공격하라고 해. 스프라이트가 판다 공격하니 실패해. 판다가 바위색 복사해서 스프라이트 치고 이겼. 그 다음 판다가 그들 앞에서 사라져. 불여우 주인이 불여우한테 장소 밝히니 숨겨진 판다가 나타나. 불여우가 공격하니 함정이야. 판다가 불여우 세게 그 다음 판다가 영적 오염 힘써서 다들 현기증 나. 판다가 이 기회에 공격해서 다들 치기 시작해. 하지만 개가 이걸 싫어해서 리우 주인을 구하려 해. 개가 판다 세게 치고 쓰러뜨려. 그 다음 오줌 싸. 이로써 리우 팀이 기뻐. 판다가 이제 그들의 거야. 하지만 불여우 주인이 판다 묶어서 잡아. 높이 날아가서 속여. 그래서 다른 스피릿 비스트 찾아 헤매야 해. 그 다음 불여우 주인이 이 종파 본부로 가. 그가 경비한테 수라고 말하고 유씨 만나러 왔다고. 유씨는 엔터테인먼트 협회장으로 스피릿 비스트 만화 유가수를 만나서 인상적이라고 해. 그가 말하길 큰 판다 잡아서 경험 많아. 전에 과소평가했는데 종파에 합류해서 경비 되라며? 하지만 수가 화나서 거래 있었잖아라고. 그 다음 수의 스피릿 비스트 파란 불여우를 감옥에서 데려와 판다와 바꿔 풀어줄 거래였어. 파란 불여우 데려오니 수가 다가가서 떠날 준비해. 하지만 수의 다른 불여우를 묶어. 경비들이 다 공격해. 유가수가 스피릿 비스트와 연결 못하게 하려 해. 경비들이 수 공격하니 수가 방역해. 경비들이 수를 잡아 수가 불여우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불여우가 불을 쏘아서 경비들을 밀어냐. 수가 무기로 치기 시작해. 하지만 유가 거대한 괴물 꺼내. 괴물이 수를 세게 치고 쓰러뜨려. 유가수한테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불여우들은 시장에서 돈 많이 될 거라고.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시장에 류에 대한 현상수배 포스터 있지만 친구들이 가려. 그 다음 전사 길드로 가서 링샤오 관 이름으로 모아둔 돈 찾으러. 직원이 돈 없다고 해. 다 인출됐어. 이게 줄을 울려. 리우가 돈 인출했으니까. 리우가 일부 남겼다며. 스피릿 비스트 사는데 쓸 수 있다고. 시장으로 가서 다들 동물 사. 비싸지만 상인과 흥정에서 좋은 가격에 요리사 빼고. 계속 보니 판다가 팔리고 있어. 그들이 이 판다 잡은 거라며 주인한테 주장해. 하지만 상인이 동의 안 하고 화나. 하지만 판다가 링샤오 멤버한테 장난치고 상인을 속여 사라져. 상인이 판다 우리에 들어가니 장난 끝나고 판다가 나타나서 그 다음 요리사가 판다한테 마음으로 말해. 그들이 일어난 일 보여주고 자기 스피릿 비스트 돼 달라고 해. 그 다음 판다가 영적 표시 보여. 요리사가 주의 도움으로 판다를 스피릿 비스트로 만들어. 이게 그녀의 첫 번째. 그 다음 파란과 빨간 불여우 묶여있는 걸 봐. 리우가수가 스피릿 비스트 파는 줄 알고 그들이 풀어. 두 불여우가 리우와 친구들에게 수에게 일어난 일 말하고
구해달라고 했. 하지만 큰 문제야. 그가 손수건 주면서 숲의 나무로 안내할 테니 숨겨진 걸 찾으라고 나무에 도착해서 팠더니 반의 메시지 발견해. 반이 쓴 줄 알았지만 실제로 리유가 쓴 거. 만약 이 메시지 찾으면 쓴 사람이 죽었고 그들을 만날 방법 없단 뜻이라고. 그 뒤로 고생할 테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링샤오 관이 그들을 모으고 세상 최고 종파 될 거라고. 강화 아이템과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공 몇 개 남겼고 항상 그들과 함께 영광 보겠다고. 바로로 가서 다들 이지 종파 공격당한 얘기해? 그럴만하다고 하면서 일은 이상하게 느껴져. 그 다음 수에게 유가 계속 고문해. 하지만 리유와 친구들이 와서 유의 경비들 처리하고 수구하러 징역해. 감옥에 들어가니 수가 깜짝 놀라. 열쇠도 있어서 그를 풀어. 사슬 풀리니 수의 스피릿 비스트들이 다가와서 안아주고 그들이 괜찮아서 기뻐. 리유가 계획 계속하겠다고 해. 조가 스피릿 비스트 풀어줄 테고 리유가 종파장 주에 끌게. 하지만 수가 리유가 자신 구한 게 놀라워. 리유가 네가 큰 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 그 다음 계획 실행해. 유가 부상당한 부하한테 한 파티한테 공격받았단 소식 듣고 누가 감히 그랬는지 궁금해. 그 다음 유의 집 안에서 리유가 소리쳐 나오라고 하다. 집에 보물들 보고 놀라? 리유의 스피릿 비스트들이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지만 유 먼저 이기고 하겠다고. 유가 나타나서 합류하면 이걸 나눠주겠다고. 하지만 리유가 링카우 윙 복수하러 왔어. 유가 이걸 듣고 리유 공격해. 거의 치는데 농장 스프라이트가 구해. 그 다음 개가 짖어서 리유한테 어둠 괴물 공격 경고해. 리유가 재빨리 피해 괴물 쫓아. 괴물이 아주 빠르고 리유가 보물들 집어 던지며 숨으니 유와 어둠 괴물이 보물들 제자리에 돌려놔서 부서지지 않게 해. 그 다음 개가 보물 창고 위에서 하나 던지니 유가 화나서 부서지자 더 화나. 농장 스프라이트가 창고 위로 올라가서 보물 상자 잡아 떨어뜨려. 리유와 그의 비스트들이 떠날 때 어둠 괴물이 강한 일격으로 리유를 쓰러뜨려. 리유가 어둠 괴물이 큰 힘 있단 걸 알아. 조와 다른 사람들한테 합류해야 해. 한편 조와 다른 사람들이 스피릿 비스트 풀어주고 모였지만 리유가 안 보여. 큰 폭발 나서 리유 싸움인 줄 알았지만 리유가 옆에 나타나. 조가 다가가서 확인하니 리유가 어둠 괴물이 한 짓이라고. 이 괴물 싸우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 다음 유가 나타나지만 수가 대항해. 유가 이지섹스 앞에서 감히 하냐고 화나. 어둠 괴물이 수 공격하니 두 부려우가 쏘지만 빠르게 사라져서 실패. 리유가 요리사한테 비스킬 써. 어둠 괴물이 판다 공격하니 판다가 막아. 그 다음 다시 사라지다 지하에서 나타나. 리유가 조의 스피릿 비스트 덕에 회복되고 어둠 괴물 공격하려 하지만 농장 스프라이트 아직 업그레이드 중. 조의 팀원이 펫을 어둠 괴물에 풀지만 효과 없어. 두 부려우가 괴물 잘 잡고 나머지 스피릿 괴물이 그들을 던져서 부딪히게 해. 판다가 괴물 공격하니 괴물이 치고 요리사랑 부딪혀. 그 다음 괴물이 조와 친구 뒤에 나타나지만 조의 친구가 밀쳐내고 맞아. 조가 극도의 공포 느껴. 모든 스피릿 비스트가 다쳐서 유가 기뻐. 괴물한테 주인 빨리 없애라고. 괴물이 조 공격해서 잡으니 리유가 극도로 화나지만 이 진화된 괴물이 너무 강해. 유가 격려하고 링아오 윙 무기가 이제 제가 될 거라고. 괴물이 조치려고 하니 제니온 리유의 스피릿 비스트가 나타나서 괴물을 치니 유가 놀라. 그 다음 파리조를 잡아 구해. 괴물한테서 제니온이 괴물 공격해서 치니 조가 놀라. 유가 괴물한테 장거리 공격 써. 제니온한테 화살 쏘니 다 피하지 못해 몇 개 맞아. 괴물이 제니온 치고 쓰러뜨려 잡으니 리유가 법을 마법으로 풀어. 제니온이 다시 괴물 공격하니 괴물이 다시 잡으려고 하지만 사라져. 농장으로 괴물 묶고 유가 개입하려 하니 일격 맞아 쓰러져. 그 다음 괴물이 농장 비스트에 묶이지만 유가 괴물한테 업그레이드 주문 시도해. 하지만 제니온이 나타나서 머리부터 삼키니 유가 공격 계속해 괴물 풀려서 제니온 다치게. 괴물이 제니온 입에서 빠지려 하지만 제니온이 강하게 통제해. 괴물의 그림자가 빠지려 하지만 안 돼서 제니온이 삼켜. 하지만 괴물의 핵심이 빠져 삼키지 못해. 유가 기뻐. 하지만 수가 브리오우한테 핵심 주우라고 해. 성공하니 유가 친히 수랑 부딪혀 핵심 떨어져. 다시 주우려 하니 리유가 서둘러 핵심 잡으려고 제니온과 함께.
하지만 어둠이 치니 리우와 제니온 부딪혀 움직이기 힘들어. 리우가 이 그립에서 빠지려 하지만 한 방이면 끝날 텐데 다들 다쳐서 바닥에 누워 유가 링카오 윙팀 이겼다고 기뻐하지만 리우가 풀어준 소녀가 나타나서 리우한테 합류해. 유가 그녀 공격하니 그녀가 피해 치니 유가 피 흘려. 그 다음 그녀가 또 치니 벽에 부딪혀. 리우가 이 소녀가 추라고 떠올려. 리우가 구해줘서 고마워. 이게 추를 부끄럽게 해서 도망가. 리우가 놀라? 그 다음 수가 갑자기 깨서 자료 챙기는 걸 잊었다고. 자료 모으기 시작해. 하지만 수가 70% 가지겠다고 하니 리우가 개오줌으로 그만두게 해. 그 다음 수가 절반 가지겠다고 해서 리우가 또 오줌 뿌려. 뿌릴 때마다 수가 잊어버려. 결국 수가 머리 아프고 기억 안 나서 도와주고 나서 자겠다고. 그 다음 리우가 다들 맞는 스피릿 비스트 고르게 해. 리우가 걸어가다 불에 강철공 비스트 봐서 길들여 스피릿 비스트로 해. 합체하니 기절해서 쓰러져. 그 다음 링카오 윙으로 가서 리우가 다시 깨. 팀원이 걱정해서 음식 해줄게. 회복되라고. 리우 혼자 있으니 불에 공 길들이다 알 수 없는 힘 공격받은 게 이상하다고. 다행히 업그레이드 자료 덕에 비스트들 다 영원 단계로 제니온 불러서 업그레이드 공간 확인해. 제니온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공간 업그레이드 됐고 제니온 클수록 공간 강해지지만 시간 느려져. 디급 평가 대회 전에 모든 스피릿 비스트가 영혼당에 고도로 발전할 거야. 배신자가 최우나 다른 사람 아니고 배신자 중 하나가 이미 갖고 숨어있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진실 나오기 전에 방심 못해. 공간에서 나와서 최우가 제니온 봤는지 물어. 옷 챙겨서 그녀 반응 보러 가. 최우가 의식을 하다. 그녀가 그걸 알아챘지만 숨기고 신참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싸움 이겼다고. 그녀가 그를 보니 울기 시작해. 왜 우냐고 하니 이게 마스터반이라고. 그가 말한 대로 링카오 윙 종파가 다시 일어설 희망 줬다고. 리우가 겸손하게 그 싸움은 함께 했고 자기 업적이 아니라고. 사실 그녀한테 제니온 얘기하려 왔어. 둘이서만. 모든 말한 후 그녀가 누군가 큰 물고기 쓰는 걸 봤을 거라고. 리우가 링카오 윙에 오기 전에 뭐 했는지 물으니 최우가 피하고 현상수배 포스터 보여. 이게 너냐고 물으니 리우가 바이 가족이 현상수배 내렸다고 짜증나. 최우가 정말 변태냐고 물으니 리우가 아니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변명해. 하지만 최우가 증거 보기 전에 믿어. 왜냐면 합류한 후 도와줬으니까. 그녀도 익숙하다고. 행동과 적 다루는 방식 때문에 마스터반처럼 큰 물고기 다뤘다고. 진실 말해. 마스터반의 제자야. 친구야 아니면 마스터반 본이냐? 톰과 친구가 리우와 주를 엿듣고 있었어. 친구가 뭐 얘기하는지 궁금해. 리우가 비밀 지키려 했지만 결국 현상수배된 악당이라고 밝혀. 그녀가 말했어. 그의 행동과 적을 다루는 방식 때문에 익숙하게 느껴졌대. 그가 큰 물고기를 사부펜처럼 처리했어. 그녀가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어. 사부펜의 제자였어. 친구, 주가 그래? 하지만 마스터반이 악당과 연결될 리 없다고. 우선은 D급 대회에 참가라고. 열흘 후 숲에서 다들 움직이는 돼지동물 타고 가. 청이 이걸 보고 기뻐하지만 돼지가 빨라서 떨어져. 주가 예산이 빠듯해서 참아달라고 설명해. 대회로 이동 시작해. 통이 대회에 대해 걱정돼. 첫 번째라서. 지역 대회라서 이지섹스가 모이고 심사관이 대회 섬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녀가 우선은 D급 대회에 참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 열흘 후에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돼지 같은 동물 타고 숲으로 이동했어. 청이 이걸 보고 신나서 기뻐했지만 돼지가 빨리 움직여서 떨어지고 말았어. 주가 그에게 예산이 빠듯해서 좀 참아달라고 설명했어. 그 다음에 그들은 대회로 출발했어. 청은 대회 가는 게 아주 신났지만 통은 처음이라서 걱정돼 미치겠더라. 지역 대회 가는 길이라서 약한 세력들이 모일 텐데 심사위원이 그들을 대회섬으로 데려갈 거야. 그때 청이 대회에 참가할 세력 수를 물었어. 길을 가는 동안 큐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유의 눈에 띄었어. 그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가 수줍어서 다시 사라졌어. 이틀 전에 주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가 도망갔어. 그 다음에 주가 그들에게 대회 도시에 도착했다고 말했어. 주가 마스터리한테 심사관 맞냐고 물어. 모두가 링저우윙이 해체됐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청이 화가 났어. 하지만 주가 그에게 무시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들은 경기장으로 다가가서 거대한 영적 동물이 나타나서 통이 깜짝 놀랐어. 주가 리사부에게 그녀의 심사위원 맞냐고 물었어. 맞지. 리사부가 그녀를 환영하며 테스트를 담당한다고 말했어. 그게 그녀를 좀 부끄럽게 했어. 그들은 리사부에게 다가가서 주가 올해 대회 참가자가 많다고 물었어. 그가 링저우윙 때문에 많아졌다고 했어. 링저우윙이 쇠퇴하니 그 자원이 다른 분파에 나눠졌으니까 그가 그녀에게 참가자 명단을 보여주면서 그들 중 일부를 데려왔으니까 빠르게 성장해서 대회 자격을 얻었다고 했어. 그래서 올해는 8개 문파가 참가하는 거야. 이 때문에 또 다른 팀한테 괴롭힘을 당했어. 청이 화가 나서 말로 대든다고 하려 했지만 리가 바로 맞고 대회에 대해 설명했어. 그가 그들에게 8팀이 있지만 대회 섬자리가 제한적이라서 누가 탈락할지는 그들한테 달렸다고 했어. 그들이 또 비아냥거리면서 이게 그들 탓이니 합격시켜달라고 했고 이게 주를 화나게 했어. 전사 중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류가 그 앞을 막아섰어. 전사가 그에게 말했어. 여기 있는 모두가 네가 약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 당장 도망치라고 조언했어. 그 다음 류가 주에게 물었어. 우리를 털어낸 놈들 중 누구야? 주가 그 다음에 링저우빙을 털어낸 내 문파를 가리켰어. 류가 그 다음에 내 문패에게 지금 나서라고 했어. 그가 묻자 내 문파가 대회에서 자비를 베지 않겠다고 위협했어. 하지만 류가 왕에게 상기시켰어. 왕은 전에 마스터펜의 보호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지만 왕이 부정하면서 마스터펜이 죽었고 은혜 같은 건 없다고. 그런 말로 그를 움직일 수 없다고 했어. 이게 류를 화나게 해서 그가 자신의 영적 동물인 개를 드러냈고 모두가 링저우윙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어. 하지만 왕도 자신의 영적 동물들을 드러내고 개를 공격하라고 했어. 그러나 악마꽃이 공격해서 그들을 모두 묶었고 개가 왕을 공격해서 그 위에 오줌을 싸서 왕이 쓰러졌어. 청이 2번째 팀을 이겼고 탕과 주도 나머지 4팀을 이겼어. 그 다음 류가 왕을 잡아서 내 문파니까 링저우 윙에서 훔친 걸 돌려줘야 한다고 하나씩 물어볼 거라고 했어. 이로 인해 나머지 4문파가 용서를 구하고 풀어달라고 했어. 왕이 류에게 말했어. 마을로 돌아가면 바로 보내줄 테니. 개의 독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어. 류가 왕을 바닥에 던지고 개에게 왕의 독을 풀어주라고 했어. 주가 그 다음에 마스터리에게 끝났다고 말하고 계속해 달라고 했어. 이게 마스터리를 크게 놀라게 했어. 리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지역대회 자리는 링저우 윙, 왕 게이트, 밤 유스터디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했고 청은 수가 밤 유스터디 팀에 있다는 걸 듣고 놀랐어. 하지만 밤 유스터디가 수를 연락해서 팀에 합류하라고 했어. 류가수는 솔로 트레이너 아니냐고 물었고 수가 강하니까 왜 문파에 안 들어오냐고 했어. 수가 그들의 영적 동물들을 보고 정말 좋아졌고 고급 등급이 됐다고 말했어. 하지만 류가 고마워하면서 다른 팀들도 이 정도라면 싸울 가치 없다고 했어. 하지만 수가 링저우 윙과 동맹을 제안했어. 그러나 왕게이트 리더가 끼어들어서 셋이 동맹하면 더 협력적일 거라고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하지만 수가 왕게이트 팀을 약하다고 봤고 영적 동물도 별로라서 동맹할 가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이게 왕게이트 리더를 화나게 해서 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그들은 적이 됐어. 이게 류한테 좋았어. 그 다음 밤 유스터디 리더가 수를 진정하라고 했고 이게 류가 그런 대회에 노부인이 참가하는 게 궁금하게 해서 그녀가 대단한 실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마스터리가 그들에게 섬의 대회 위치를 알려줬고 곧 시작될 거라고 했어. 그 다음 하늘에 거대한 새들이 날아왔고 그 후 한 마리가 탕 앞에 착륙해서 그녀가 극도로 겁을 먹었어. 모든 새들이 지상에 착륙한 후 주가 한 마리를 타려고 했지만 어려웠어. 하지만 류가 그녀를 도와줬어. 그 다음 그들은 섬을 향해 날아갔어. 모든 팀이 거기로 이동한 후 링저우 윙 팀은 연합대회에 지정된 영적 동물의 모습에 감탄했어. 그들과 함께 있던 건 5번째 지역의 심사관인 왕과 류였어. 류가 팀의 상태를 물었고 링저우 윙이 있는 걸 보고 놀랐어. 류가 주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링저우 윙 팬이고 마스터 팬의 대팬이라고. 링저우 윙이 놀라운 새 힘을 보여서 많은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했어. 이게 주를 기쁘게 해서 오늘 온 건 마스터 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어.
이로 인해 류가 주를 격려하고 계속하라고 했어. 하지만 왕게이트 리더가 화가 나서 자신이 우승 후보 중 하나라서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류가 참가자들에게 아이템을 나눠주고 주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 이 반지가 대회 기본 장치라고 했어. 그녀가 그들에게 팔찌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했고, 이게 흥분이고 리그를 통해 개발된 새 유형이라고 설명했어. 그녀가 말했어. 참가자가 펫의 머리에서 팔찌를 손목에 끼우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실 데이터를 수집해서 심사관이 상태를 감독할 수 있다고. 그녀가 그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할 3가지 주요 규칙에 대해 말했어. 팔찌를 손목에 차고 물에 빠지면 패배, 그리고 3번째는 패배자가 보호된다는 거야. 하지만 청이 3번째 규칙에 대해 물었어. 왜냐면 앞에 2개는 이해했지만 이건 이해가 안 갔으니까. 류가 그에게 설명했어. 항복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럴 경우 공격자 전부 탈락시킨다고. 이게 불필요한 목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야. 그 다음 마스터리가 앞으로 나서서 대회가 곧 시작될 테니 각자 출발 장소로 데려갈 거라고 했어. 류가 그들을 나눠줬어. 링저우 윙은 여기서 그녀와 함께, 밤유 스터디 팀은 마스터리 따라, 왕게이트 팀은 마스터 왕 따라 2팀이 떠났고 링저우 윙은 류와 함께 있었어. 그녀가 그들에게 이제 떠날 거라고 했어. 대회가 시작될 테니까. 그녀가 링저우 윙 지지자라서 다시 돌아오길 빌었어. 주가 그 다음에 류에게 고마워했어. 그 다음 우리는 심사관의 배로 이동해서 마스터리가 총독에게 모든 팀이 위치해 있다고 말했어. 그 다음 총독의 경비병 중 하나가 리그 대회 감독인 마스터 탄슈의 도착을 알렸고, 그가 총독에게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어. 바이가 링저우 윙이 있어서 슬퍼했어. 그들이 고위 랭크에서 다시 제로부터 시작할 테니까. 루가 왕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고, 왕이 그녀가 탄슈의 여동생인 바이이고 세상을 보러 왔다고 했어. 그 다음 루가 왕에게 속삭여서 탄슈 가족이 마스터펜의 살인과 관련된 소문이 많다고 했어. 그 다음 탄슈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건 소문일 뿐 가족이 관련 없다고 부정했어. 루가 바로 탄슈에게 사과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탄슈가 신경 쓰지 않고 같은 지역에 2개의 B급 문파가 있으니 사람들이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어. 그가 말했어. 마스터 펜과 경쟁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고 펜이 훨씬 강했으니까 졌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같은 나이인데도 펜의 힘이 매우 높았고 그는 항상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 그 다음 총독이 탄슈에게 모든 게 준비됐으니 함께 나가서 대회 시작을 발표하라고 했어. 그들이 나가고 탄슈가 대회가 지금 시작된다고 발표해서 섬이 떠올랐어. 청이 그들이 거대한 거북이 등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다음 우리는 총독에게로 이동해서 심사관들에게 희귀새와 접촉하라고 지시했어. 총독이 조수에게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풀어주라고 했고 스크린이 그들을 풀어줬어. 그건 500점이었고 그 위치에 떨어졌어. 그들은 한 점을 얻어서 팔찌에 만져야 했어. 300점이 모이면 2번째 단계가 시작될 거야. 그 다음 청이 그들 근처에 하나를 발견해서 주었고 주에게 줬어. 주가 그 다음에 그것을 팔찌에 만졌어. 청이 또 하나를 발견해서 주었지만 영적 동물이 훔쳐갔어. 그 다음 류가 남은 점에 주의를 끌었고 점수가 줄기 시작했어. 청이 너무 느리다고 느꼈고 끝나기 직전이라고 했어. 그 다음 류가 생각에 빠졌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면 20점 이상 모아야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 각자 5점씩 모으라고 해서 나눠서 움직이기로 했어. 모으면 같은 곳에서 만나자고 했어. 그 다음 우리는 심사관의 배로 이동해서 바이가 점수 증가에 놀랐어. 그녀가 한 번에 18점이 나타난 걸 보고 충격받아서 천윤 문파거냐고 물었어. 총독이 그녀에게 그 문파가 재미있고 규칙의 허점을 잘 이용한다고 설명했어. 이 상징은 그들이 팔찌를 벗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우리는 천윤 문파로 이동했어. 그들이 또 하나의 점수를 성공적으로 얻은 후 규칙 덕에 진척이 있었어. 팔찌를 3분 동안 벗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들은 동물의 점수를 올려놓고 동물들이 대신 모으게 해서 이용했어.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 다음 천윤 문파 멤버 중 하나가 점수를 모으던 동물이 사라진 걸 보고 놀랐어. 그 다음 전사가 나타나서 그런 꼼수를 쓰지 말라고 이게 천윤 문파 멤버 중 하나를 화나게 해서 전사가 점수 모으는 걸 망쳤다고 욕했어. 그 다음 전사가 화가 나서 영적 동물을 보여주고
자신이 이스문파의 지부인 콜파티 출신으로 이름은 리아오라고 소개했어. 이게 천윤문파를 극도로 무서워하게 했어. 그가 말했어. 팔찌를 안 차면 항복할 수 없으니까 모두 지옥으로 보낼 거라고. 그 다음 그는 그들을 제거했어. 그 다음 우리는 바이에게로 이동해서 그녀가 지표의 색 변화에 놀랐어. 하지만 총독이 그녀에게 설명했어. 그 4명이 3분 동안 팔찌를 안 차서 천윤문파가 처리된 거야. 바이가 이걸 보고 놀라서 팔찌를 벗은 후 안 차고 잊어버린 건지 그들의 트릭이 실패한 건지 물었어. 하지만 탄슈가 공격받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 총독이 조수들에게 섬에 가서 확인하라고 했어. 그 다음 우리는 류에게로 이동했어. 그는 충돌이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 몰랐고 자신도 영적 동물들로 점수를 모으고 있었어. 그가 그것들을 가져와서 팔찌에 만졌어. 하지만 그 점수가 사라진 걸 보고 놀랐고 옆에 다른 팀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다음 이 팀의 리더가 류에게 소리쳤어. 숨지 말라고. 이 자리는 홍리원 팀 거라고. 이게 류를 크게 놀라게 했어. 왜냐면 그 애가 전에 지오 도슈에서 만난 친구였으니까. 류가 숨는 동안 걔가 상대팀의 소녀에게 가서 안겼어. 그 순간 소녀가 류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내고 당장 나타나라고 했어. 그 다음 우리는 주에게로 이동했어. 그녀가 점수를 얻는 동안 다른 팀의 2사람이 나타났어. 그들은 이 점수를 그녀를 유인하는 미끼로 썼어. 주가 이게 그녀를 위한 매복이라는 걸 알았지만 2명뿐이니 상대해야 했어. 하지만 든이 나타나서 그녀를 안다고 하였어. 주가 그의 등장에 놀랐어. 그녀가 놀라서 그가 다른 팀에 합류했냐고 물었어. 그 다음 그들의 상대 중 하나가 끼어들어서 영적 짐승을 보여주며 그들을 겁주고 이기려고 했어. 그러나 든이 신경 쓰지 않고 주와 계속 말했어. 이게 상대를 화나게 했어. 그가 영적 짐승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든의 고향의 영적 짐승인 제이미가 그것을 이겼어. 이게 주를 충격적으로 해서 제이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고 놀랐어.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크게 변한 걸 봤어. 그 다음 그들의 적들이 다시 영적 짐승을 보냈지만 드니 제이미를 이용해서 그들을 물리쳤어. 다른 영적 괴물들을 찢어발겼어. 드니 제이미에게 적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제이미가 다가가서 치려고 하자 그들은 항복했어. 이로 인해 드니 그들을 죽이지 않고 멈췄어. 항복했으니까. 제이미가 다른 영적 짐승들에게 돌아가서 먹기 시작했어. 이게 주를 놀라게 했어. 그래서 그녀가 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제이미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죽음에서 살아남아서 더 강력한 세력에 합류했어. 그 다음 든이 주에게 링카오 윙에 있는 게 어떤지 물었고 자신의 라크샤 세력에 합류하라고 강한 세력이라서 멘토가 돼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주가 거절하고 링카오 윙으로 돌아오라고 했어. 류가 돌아온 후로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팀이 성공할 자신 있다고 그가 돌아오면 된다고 했어. 든이 믿지 않았지만 주가 거짓말 아니라고 한 달 후면 모든 펫짐승이 영적 빌딩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어. 믿지 않으면 향기를 봐보라고 했어. 그러나 든이 주를 나무랐어. 그녀를 바보라고 하면서 류는 그냥 말썽꾸러기고 그들은 바보 짐승들이라고 주가 가진 걸로 링카오 윙을 되살릴 수 없어. 주가 그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가 그녀를 막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 다음 떠났어. 하지만 주가 그에게 링카오 윙이 그를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럼에도 든이 듣지 않고 그녀에게 이제 내 친구 아냐. 우리 길이 달라졌다고 했어. 그들의 관계가 끊어졌고 다시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류를 만나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했어. 다음으로 우리는 청에게 이동해서 그가 4번째 점수를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어. 그가 자신의 영적 짐승에게 왜 영적 빌딩 단계로 안 변했는지 물었어. 이런 상황에서 그의 힘이 영적 짐승 때문에 빠질 테니까 그는 깊이 생각하고 영적 짐승을 바꾸고 싶어 했어. 그 다음 그의 영적 짐승이 점수에 다가가서 잡으려고 하자 청이 불편해했어.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팀이 없는지 확인했고 이제 4번째 점수 덕에 강해질 거라고 했어. 그가 점수에 다가가서 잡았지만 다른 팀 중 하나가 나타나서 이 점수는 자기 거라고 먼저 발견했다고 했어. 그래서 청이 떠나기 전에 무자비하게 맞을 거라고 했어. 이게 청을 놀라게 했어. 왜냐면 그 애가 아이처럼 보였으니까. 그가 그 애가 친척과 함께 있는 건지 물었지만 그 애가 화가 나서 자신이 강한 승자의 신전 주인인 롱이라고 했고 이게 청과 그의 영적 짐승을 웃기게 했어.
롱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놀렸어. 이게 롱을 화나게 해서 그들이 자신을 놀리는 거라고. 그러나 청이 점수를 지갑에 넣으면서 실수라고 했어. 롱이 더 화가 나서 이제 맞을 거라고 위협했어. 하지만 청이 신경 쓰지 않았어. 그가 그의 영적 짐승이 백토끼처럼 생겼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롱이 매우 화가 나서 힘을 써서 황제 드래곤을 소환했어. 이게 모두를 놀라게 해서 누가 소유한 건지 궁금해했어. 그 다음 우리는 총독의 배로 이동해서 경비병 중 하나가 8번째 지역의 아이라고 했어. 총독의 두 조수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걸 알고 충격받아서 그게 롱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놀랐어. 특히 그가 진짜 신분을 숨기고 서명했으니까. 그들은 그런 아이가 그런 드래곤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 하지만 탄슈가 확인해서 어린 트레이너가 재능 있으면 영적 짐승의 웅덩이에 펫 짐승의 배알을 직접 넣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웅덩이 용량에 제한받지 않을 거야. 그가 왜 그런 게 존재하는지 물었고 왜 그녀의 아버지가 하나 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탄슈가 말했어. 그걸 하려면 충분히 재능이 있어야 하니까. 이게 바이벨이 화나게 했어. 그가 설명했어. 영적 짐승 동반자의 조건이 매우 엄격하니까. 황제 드래곤 같은 동반자를 가지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궁금한 건 그런 강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문파에 속해 있다는 거고 탄슈가 그 애가 특별한 일을 겪었을 거라고 확신했어. 다음으로 우리는 롱과 청에게 돌아가서 청이 드래곤에 계속 감탄해서 그게 그의 동반자냐고 물었어. 롱이 그렇다고 확인하고 질투나냐고 했어. 청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자신도 롱처럼 될 뻔했지만 재능 없어서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잊으라고 했어. 그 다음 그는 현재로 돌아와서 매우 화가 나서 롱에게 소리쳤어. 그런 건 아이에게 큰 책임이라고. 이게 롱을 화나게 했어. 그가 드래곤 짐승에게 청과 그의 영적 짐승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어. 그 다음 우리는 총독의 배로 돌아가서 바이가 대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도 롱이 다른 사람들을 부술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탄슈가 다른 의견을 말해서 영적 짐승 동반자에게 결함이 있고 영적 짐승의 발전이 주인의 수련과 밀접히 연결됐다고 트레이너가 열심히 수련하지 않으면 펫 짐승의 힘은 제한적일 테고 그의 나이로 황제 드래곤을 제대로 다루기 어려울 거라고. 다음으로 우리는 청에게 돌아가서 그가 맞은 타격 후 드래곤을 찾았어. 그가 드래곤이 바닥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고 롱이 드래곤이 청을 제대로 노리지 않았다고 화가 났어. 이게 드래곤이 롱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화나게 했어. 롱이 드래곤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걸 보고 그들이 서로 다툼을 시작했어. 그들이 바쁜 동안 청이 기회를 잡고 그들을 공격해서 돌을 던졌어. 그가 영적 짐승에게 그걸 가시로 바꾸라고 했지만 드래곤이 타격해서 튕겨냈어. 그러나 그의 타격이 그들이 있는 거북이를 깨웠어. 그 다음 청과 그의 영적 짐승이 롱을 다시 공격했지만 롱이 황제 드래곤의 힘으로 그들을 밀어냈어. 청이 롱이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걸 보고 놀랐어. 롱도 청이 그 힘에 놀라는 걸 보고 놀랐어. 그 다음 청의 영적 짐승이 롱에게 가시를 던졌지만 롱이 쉽게 막았어. 다른 쪽에서 청이 거의 롱을 때렸지만 롱이 방어에 성공하고 청을 타격해서 밀어냈어. 청과 그의 영적 짐승이 협력해서 롱을 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 그들은 여러 번 롱을 공격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 롱이 왜 항복하지 않냐고 물었어. 그러나 청이 그 힘 한계가 닿을 때까지 이기기 힘들다고 했어. 그 다음 청의 영적 짐승이 공격했어. 그의 힘이 다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는 황제 드래곤에서 추가 힘을 끌어냈어. 그가 타격해서 청의 영적 짐승을 다치게 하고 마무지했어. 그 다음 그는 청을 보고 거의 타격을 날렸지만 롱의 추종자가 와서 멈추라고 해서 청의 죽음 직전에서 멈췄어. 롱의 아버지가 요청했으니까. 이게 롱을 화나게 했어. 아버지가 그걸 요청했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드래곤을 소환한 걸 꾸짖어서 섬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됐어. 그러나 롱은 청이 그의 점수를 훔쳐서 화가 났으니까 그랬다고 했어. 그 다음 롱의 아버지가 청에게 다가가서 자신과 아들 사이의 차이를 봤으니 항복하라고 했어. 그는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위협했지만 청이 항복하지 않았어. 롱의 아버지가 이게 화가 나서 왕에게 말했어. 아직 죽이지 않았고
자신의 제한된 힘을 인정한다고? 왕이 롱의 아버지가 악당 흉내를 내는 걸 존경했어. 그 다음 롱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점수를 얻었는지 물었어. 한 점이라는 걸 듣고 청은 롱이 과거에 자신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롱의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고 함께 장난쳤어. 이게 청을 크게 충격받게 해서 그는 울기 시작했어. 청이 일어나서 롱에게 소리쳤어. 내 이름은 청기야. 언젠가 널 이길 거라고. 하지만 롱이 준비되면 맞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했어.